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제가 된 경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맞습니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기술 상장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상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업력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플러스인지 이런 걸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술력이 있다면 이걸 이제 좀 허용해 줍니다. 약간 매출이 좀 적더라도 네, 기술 상장 특례 제도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은 좀 IPO, 기업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걸 좀 쉽게 용이하게 해주자라는 특례 제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제의 기업 이제 파두는 이 지난 8월 7일자로 기술 상장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 이른바 이제 팹리스라고 하거든요. 예, 반도체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가 매우 복잡하고 이건 지적재산권이거든요. 네, 생산은 위탁하고 글로벌 기업, 메타 등이 납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열티 받는 기업입니다라고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파도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클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문제는 상장할 때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200억 원 수준 됩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900만 원요? 5,900만 원이면 아마 동네 편의점 매출도 좀 낮은 매출이거든요. 예, 3분기 매출은 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야, 반기 매출이 그러면 4억 원이 채 안 되네. 이게 주가가 공모할 당시만 3만 1,000원에 시작을 해서 4만 7천 원 오르면서 시가총액 2조 원을 웃돌던 유니콘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밑도니까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2만 원 아래로 떨어져 18,5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상장 시점 감안하면 8월에 상장했으니 이게 오히려 2분기 매출 실적 보진 알면서도 매출 전망을 좀 부풀려서 상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회사 측은 일단 업황이 좋지 않았다. 2분기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예, 기존 고객들의 주문 취소, 발주 취소가 있었다. 그리고 상장 당시에는 실적 보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소폭이나마 매출이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메타를 비롯해서 상장 직후에는 아마존, 네이버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 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예, 특히나 이제 팹리스는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불모지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이제 비상장 기업이 이제 이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상장 전부터 이제 유니콘이라고 굉장히 불렸던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상장 이후에 석 달 만에 이제 매출이 꼬꾸라지니까 이게 이 매출이 이제 2분기 매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적어도 7월 정도 상장되기 전에는 알았을 텐데 2분기 상황을 그렇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도체 경기 안 좋은 거야 올해 내내 안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상장 주관사가 있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장 주관사는 그럼 뭘 평가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비난 화살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두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통상 이제 이런 상장 증권사들은 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와 같은 공시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챙깁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상장사 뭐 하고 있느냐, 기업 가치 부풀리기 위해서 실적 과도하게 낙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들 상장 주관사 조들조차도 상장 시점에서 매출 공백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불가능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은
파두뿐 아니라 이제 이 상장 주관사들까지 이 매출 공백 사실을 알고도 이제 숨겼는지 여부를 이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이 파대 증시 입성 통로가 되어준 게 기술특례 예. 상장제도란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지금 아무리 뭐 적자 기업이어도 미술의 기술력이나 성장성 인정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취지는 좋지만 올해 들어서 이런 기술 특례를 통한 증시 입성 기업이 모두 32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파두처럼 미래 실적을 과대평가할 경우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라는 이제 이 지금 그 파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주로 이제 기술 특례의 경우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기술 특례를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7월에 금융당국이 기술 특례로 증시로 입상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턱을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파도, 제2의 파도가 나오는 게 아닌지 실제로 공모가보다도 더 떨어진 승제 상장 이후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너무 1, 2년 정도 뭐 괜찮다라고 하죠. 3년 정도 이제 계속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퇴출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올까 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인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장 이제 법정 공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예. 한 법무법인이 지금 파두뿐만이 아니라 주간 상장사 상대로 지금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피해주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논리는 똑같아요. 아니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은 수요 예측일 이전인 7월 초만 하더라도 알았을 텐데 그대로 상장을 강행하면서 수만 명의 피해주주들한테 지금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종목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 뭐 시총 1조 5천억 원에 상장한 회사가 매출이 고작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라는 게 참담하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라면서 격양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시행된 게 2005년이거든요. 근데 총 한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근데 이처럼 IPO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되겠네요, 앞으로도. 저 일본 엔화 가치 급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오늘 원엔 환율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33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슈퍼 엔저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제 엔화 가치가 1달러당 이제 152엔까지 이제 떨어져 가지고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엔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 잡기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유독 전 세계에서 일본만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만연 이제 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또 급등하죠. 이러다 보니까 저렴한 엔화를 달러로 구입하려는 이른바 엔 달러 트레이드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외로 풀린 일본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국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더 엔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이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55엔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엔저가 당분간 지속이 되면 뭐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수출에도 경고등입니다. 통상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은 악영향을 받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한 1%포인트만 엔화가 1%포인트 평가 절하되면 한국의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떨어지고 수출 물량도 0.2%포인트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일본과 수출 경합 벌이는 품목들이 꽤 있어요. 예.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과 같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엔저가 계속해서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 현대차가 그런데요. 예.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워서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는 구조예요. 예. 과거에는 100엔당 1,000원, 공식이 깨진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100엔당 850엔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세계 시장에서 일본차와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걸 보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이를 좀 웃도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전만큼 엔화 약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좀 믿기에는 좀 어려워진 시대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지금 뼈아픈 게 엔저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출 증대 효과보다는 수입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본 언론들은 야, 이게 나쁜 엔저가 아니라 슬픈 엔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만에 이제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아마 이제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그렇군요. 개인 소비 위축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엔 환율이 85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엔화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엔화 가치가 좀 오를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야, 제주 가느니 일본 간다. 엔저 덕에 일본 여행할 예. 만한다. 우리 지금 서비스 수지 적자가 심각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지난 한 5, 6월부터 굉장히 좀 가팔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나 투자 목적으로 엔화 값 쌀 때 미리 바꿔두자라는 이른바 엔테크. 네네. 일본 실제로 시중은행에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지난 4월에 대비해서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엔화 약세를 참 이제 환율 전망이 좀 어려워요. 앞으로 이제 환율이 추후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과도한 엔화 투자는 사실 좀 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엔화가 네. 장기화되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사실 일본 증시의 마치겠습니다. 투자자들 네, 오늘 소장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권과 경상권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권 내륙